세계에서 10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몰라요 라고 답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예요. 안녕하세요. 소통연 채널의 홍성민입니다. 오늘은 성적과 연관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메타인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 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중국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진짜 질문. 세계에서 10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10번째 지금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컴퓨터 검색하시나요? 그러시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답하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국. 두 번째 인도. 이건 쉽게 알죠. 10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몰라요. 몰라야 정상입니다. 물론 저는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멕시코라고 합니다. 1억 2천만 명이 조금 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10번째 인구 많은 나라 평소에 알아야 될까요? 알 필요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알 필요도 없는 걸 내가 왜 몰라요 라고 답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자, 공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메타인지의 문제예요. 자신을 제대로 알자라는 게 바로 메타인지고요. 메타인지는 1970년대 존 플라벨 교수가 처음으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설을 내렸죠. 공부를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우리 떠올릴 수 있지만 존 플라벨 교수의 검증은 이런 거였어요. 메타코그니션. 바로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이 성적이 높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메타인지에 대해서 오늘 강화하는 전략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타인지는 메타코그니션, 메타인지. 메타라는 건 최고의 아니면 초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인지, 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최고의 초인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쉽게 해석을 하면 뭐가 될까요? 공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메타인지란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의 특징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죠. 이건 내가 아는 거야? 이건 모르는 거야? 그러면 요번 수업 또는 학원 수업을 들어가면서 요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야. 아는 거는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요 모르는 것에 집중해서 다시 아는 것으로 바꿔내는 것이야. 근데 그게 되려면 내가 진짜 아는 것 무엇이고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가능해지는 것이야. 그게 바로 메타인지고요. 메타인지, 존 플라벨 교수의 정의에 의하면 자신의 생각에 대한 생각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Think about think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자신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아까 정의드린 대로 우리 학습에서 보면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안다. 그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메타인지 강화 실천법. 오늘 총 8가지 메타인지 강화 전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개발하라. 목표가 있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얼만큼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학습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이루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 첫 번째입니다. 전략을 개발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진행 상황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평가해 봐야만 하죠. 많은 학생들이 목표는 있는데 계획이 없거나 계획까지 세웠는데 실천이 안 됩니다. 왜? 평가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평가를 했다면 이제 뭘 해야 되죠?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전략을 수정하고 조정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하죠. 왜? 우리는 요번 한 번만의 학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중학교부터 따지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1, 2, 3 적어도 3년간 장기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요번에 해보니까 평가를 해보니까 요건 좀 부족한 것 같아, 요건 잘한 것 같아, 그걸 토대로 해서 자신의 전략을 조정하고 수정해 나가야만 하겠죠. 네 번째, 그 전략을 수정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요, 그걸 기록해야 되겠죠. 어디에? 학습 플래너. 학습 플래너를 날마다 작성하는 사람이 메타인지가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 플래너만 보면 오늘 나의 잘한 점은 무엇인지, 반성할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게 그냥 드러나게 되지요. 그게 바로 메타인지를 강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강점 그리고 약점을 분석하라. 성격적 특성일 수도 있고요, 습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의 기술적인 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강점, 약점을 분석해서 강점은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강점은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게 됩니다. 약점은요, 약점은 보완해 나가야 되겠죠. 약점은요,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이끄는 요인이기 때문에 실패를 막기 위해서 약점을 분석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시험을 보거나 또는 문제를 푼 후 반드시 스스로 채점해야만 합니다. 가끔은 채점을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경우들이 있죠. 주로 엄마가 시간을 아낀다라고 해서 채점을 대신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점수만 보는 거 안 됩니다. 채점하는 과정에서 내가 요건 요렇게 생각을 해서 맞았구나, 요건 요런 부분에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이걸 알아나가야지 메타인지가 강화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공부한 내용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외향형은 이거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MBTI 내향형은 어떡하죠? 그걸 스스로 정리하면 되겠죠. 서로 조금씩 성격 특성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지더라도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거나 또는 설명하는 과정 필요하죠. 여덟 번째, 자신의 가면을 인식하고 그 뒤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면을 몇 개씩 쓰고 살아요. 나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라면 어몽어스라는 게임 잘 알 것 같아요. 어몽어스에 보면 임포스터가 등장을 하죠. 우리 마치 현실 게임으로 마피아 게임 같은 거죠. 뭔가 역할, 미션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공해내는 과정에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는 거죠. 현실에서도 그런 가면을 누구나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면이 있지만 우리 대표적인 몇 가지 가면, 학생들이 쓰는 가면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천재 가면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력을 숨기고 천재인 척하는 그런 가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험날 아침에 친구들이 만났습니다. 너 어제 시험 공부 열심히 했니? 아니야,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못했어. 왜 이런 얘기하죠? 밤새 노력했어요. 밤새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파 바보가 되는 것보다는 게으른 천재가 되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천재 가면이에요. 두 번째, 완벽 가면도 있습니다. 약점이나 실패를 철저히 숨기고 자신의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하는 그런 가면. 이것도 누구나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업에, 교실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 모르는데 질문 안 하지요. 바보 같아 보일까봐, 또는 내가 이상한 질문을 할까봐. 이것도 완벽 가면이에요. 세 번째,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이 쓰는 가면, 세 번째, 겸손 가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성취도 했지만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늘 남보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칭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칭찬을 남들이 나에게 하는데 내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려서 칭찬보다는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 임포스터, 가면들을 좀 벗어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메타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메타인지 오늘 총 8가지 실천 전략, 메타인지 강화 전략을 알아봤습니다.